이 명태균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정치에서는 이 사람이 별로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고 그냥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을 하는 맞습니다.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마치 대통령 부부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멘토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밝혀야 될 얘기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실체를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그렇죠. 언론 보도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미 편견을 수많이 생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아, 김건희 예.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놀아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증거도 없이 지금 텔레그램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텔레그램이 나와도 그게 진짜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텔레그램이 제대로 나온 게 없고 뉴스 토마토부터 시작을 해갖고 증거를 지금 안 내놓고 있단 말이죠. 뉴스 토마토 전혀 아직 그 봤다는 A 의원, 이준석 의원으로 밝혀진 A 의원이 봤다더라 뿐이지 실제 텔레그램 메시지 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증거들은 안 나와 있으면서 입에 의한 지금 여론 형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입에 의한 여론 형성을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멀쩡한 언론사들이 지금 저 사람의 말을 검증 없이 지금 계속 단독이라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모았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단독 리스트. 저희가 분석해드립니다. 네네. 저 명태균 윤 무속인 논란 때 여론조사 돌렸다. 자, 그다음 한국일보 단독이네요. 네. 단독. 명태균 위험하다. 대선 때 경고한 사람은 바로 친윤의 윤한홍.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엊그제 안 만났던 건 아닌데 선거 유세 과정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한홍 의원을 또 명태균이 페이스북으로 저격을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마치 저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을 막 던져요. 돈 내놔라 하는 얘기 지금 들어간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마치 윤한홍이 무슨 대단한 명태균한테 신세를 져놓고서 용역비를 안 준 것처럼 윤한홍 의원을 갑자기 돈 떼먹은 놈 만듭니다.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고 저것도 갚으세요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갚으세요 물음표.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고 물음표. 저거 왜 저럴까요? 저거 명예훼손으로 나중에 걸리고 나면은 그쵸. 이거는 내가 돈 갚으라고 재촉한 게 아니다. 저 이재명 화법이네. 이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명태균 씨의 수법이 먹혔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윤한홍 의원이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저런 식으로 지금 논란에 휩싸이는 게 되게 무섭고 싫으니까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아까 그 단독 뉴스 한번 또 보시죠. 단독 뉴스를 보시면 확인할 수 없는 단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죠. 두 번째 가운데 동아일보 김종인. 저기 또 김종인 씨가 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김종인 씨는 김종인이 처음 이제 김 여사를 물고 늘어지죠. 김 여사가 명태균하고 같이 와서 명태균 전화로 남편 만나 달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시면 명태균은 전당대회 전 나경원과 원희룡을 내가 독대했다. 자, 저거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입니다. 자, 명태균이 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오세훈한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내가 오세훈한테 당신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오세훈한테 얘기를 했었다. 그렇습니다. 저거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명태균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당신 7월 3일에 입당해 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내가 딱 찍어주니까 바로 그날 하더라. 실제로 입당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뭐 약간 그거지만 이준석 당시 당대표잖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리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입당 시기를 가지고서 조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이준석과 윤석열 당시 총장은 뭔가 있었을 것 같다고 추정이 됩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는 저는 오늘 아침에 누구죠? 김재원 의원이 정말 저는 정리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
지금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그날 아침에 전화한 사람이 나였다. 네. 그리고 그 날짜는 이미 그 전에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날짜를 얘기한 사람은 정말 제가 보기에 한 200명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아니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10월에 맞습니다. 들어가. 아니야. 서둘러서 6월에 들어가. 아니야. 서둘러서 7월에 들어가 얘기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점이거든요. 아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네. 뭐 8월 2일 날 입당이다. 8월 네. 1일 날 입당이다. 그러다가 또 데일리 아닌가 어디서 네. 그 입당한다는 기사가 나와 버려요. 네. 기사가 나와 버리니까 바로 그까지 안 가고 네. 바로 7월 30일 날 네. 입당을 해버리는 네.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가 명태균 어쩌다가 뭐 맞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김재원 씨의 얘기가 정말 핵심이라고 사는데 여의도에 이런 사람이 1000명이 있다. 예, 맞습니다. 여의도에 이런 사람이 1000명이 있다. 이 사람은 거의 내 느낌으로는 듣보잡의 사기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전과 명태균 빨리 구속시켜야. 네. 그리고 윤하야 할지 진짜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구속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그 창원지검 조사 받고 있거든요. 수사 네. 대상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수사 받는 것과 네. 갑자기 이 사람이 부상돼 나오는 게 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CBS 그 누굽니까 박성민 뭐 평론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 사람 보면은 뭐 오만 사람 다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럼요. 김종인, 뭐 오세훈 시장, 뭐 나경원, 원희룡 뭐 다 네.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 제가 이거 남천동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천동 수법. 남천동 수법. 느그서장? 예, 남천동 수법이라고 그 뭡니까 나쁜 놈들 전성시대인가요? 네. 그거 뭐 해가지고 마 내가 너그 서장이랑 사우나도 하고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그치. 한 것처럼 맞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오세훈이랑 뭐 내가 다 해줬어. 여론조사 내가 해줬어. 내가 나경원도 만났어. 뭐 내가 김종인 만나러 갈 때 윤석열이랑 차로 타고 갔어.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네. 박성민 대표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지금 네. SOS를 치고 있는 거다. 나 살려달라. 나 구속시키면 안 돼요. 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진짜 남천동 수법인데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 지금 김영선 의원한테 삥 뜯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저 세비 절반 보내라. 1원이라도 틀리면 그렇죠. 그 반띵 정확하게 반 넣어라. 그 전화를 지금 폭로자라고 하는 뉴스토마토 폭로자라고 하는 뉴스토마토에는 이 씨라고 나왔던 강모 씨한테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김영선의 자금 담당 비서관이었죠. 맞습니다. 회계 담당 여자분. 여자 예. 강모 씨라는 사람.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돈 문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돈 문제로 시작이 됐고 이분의 존재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뭐 실제인지 아닌지 상당히 그 가장 유력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네. 이분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SOS를 치는 거다. 그런데 SOS 치는 게 딱 제가 봤을 때는 남천동 수법이다. 내가 이런 유력자들의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사들이 이런 거지. 야 지금 얘 지금 잘못 데리고 가면 얘가 어마어마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를 구속시켜갖고 내가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 관련 혹은 더 유력한 정치인 관련 뭐가 막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쵸. 라는 불안감을 실어주는 이를테면 검사 겁박하는 거는 이재명이랑 수법이 또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십수법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처음에 안철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슬쩍 건드리기 위해서 네. 단일화 때 그거 내가 성사시켰다라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화를 냅니다. 냈죠.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하면서 또 뭐 그러다가 또 말았어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을 건드리죠. 이준석 건드리죠. 이준석 건드리는 거 하나 보실까요? 이준석 홍매화 사건 식수 그렇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여러 가지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칠불사에서 새벽 3시였나요? 그때 칠불사 새벽 4시 이준석,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 저런 식으로 늘 냄새만 풍기는 제대로 팩트를 던지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언론들이 우르르 달려가갖고 거기서 칠불사에서 나무 심었다, 뭐 새벽 4시에 심었다, 이제 그걸 이제 기사로 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올리는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네. 세상 모든 사람을 비판하는 똑똑한 이준석 대표가 요즘 예. 명태균을 씹지 않습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희한한 말을 했어요. 나는 명태균을 인정한다. 저분이 하는 말 중에 과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는 맞는 게 많다.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근데 이분은 또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 말은 맞다라고 이분도 이 말이 나오니까 전후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페이스북 글이 하나 있죠. 이분이 올린 것 중에. 이분도 이준석 대표는 말이 지난 대선 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뉴스토마토 쪽에서 녹취가 하나 나왔어요. 그 강 씨한테 하는 말인데 그 빨리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 내가 그 존칭도 안 써요. 내가 이거 빨리 윤석열한테 보고해야 돼라는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당시 뭔가를 한 것 같죠. 그런데 딱 요걸 올립니다.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보고서 견적서 들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간 적 없다. 이준석 대표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또 실드를 막 또 쳐줘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 관계는 페이스북 상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저 정치계의 마이다스 손, 별의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종인 씨와는 또 무슨 관계냐? 저 사람이 자기는 김종인을 자기 멘토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화들짝 놀랐죠. 아니 지가 나를 존경해서 찾아와갖고 내가 만난 적은 있지만 나는 그 사람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김종인 처음 나왔던 데가 김영선 의원이 그 개혁신당에 폭로하겠다고 가가지고 비례 1번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이준석하고도 만나고 칠불사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김종인 씨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랑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이런 자에 거절했다. 잘라버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 관련해서도 믿을 수 없는 시점들이 믿을 수 없는 부분 좀 있어요. 이를테면 개혁신당에서는 그거를 단칼에 한 번에 자른 게 아니라 며칠을 끌면서 김영선의 1~3번 요거를 좀 고려를 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또 명태균이 또 올립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중이라고 올리는데 매기는 거죠. 저거는 이제 김종인 내 정치적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나를 부인했다. 그쵸. 엿먹어라 하면서 지금 상중이라고 올린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니까. 여기 이것도 나와. 준석이는 명태균을 사장이라고 꼭 말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 이준석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놀랬던 게 꼭 명사장이라고 저 문장을 올리더라고요. 명태균이라고 올리지 않고 명사장이라고 꼭 직함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이준석도 자기가 왜 당대표 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6월인가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2021년인가요? 그때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튄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때 이제 그 경선에서 패배했던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도 그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지금 저는 사실은 그런데 명태균의 말 자체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전 오히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명태균을 대하는 이 정치인들의 태도 이것을 지금 좀 보게 되는데요. 지금 명태균이 경남 지역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남 지역 출신의 이 지자체장들이 조용히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전에는 경남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홍준표에 대해서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남천동 수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내가 양산 갔을 때, 뭐 양산 왜 간지 모르겠지만 뭐 선거 때겠죠. 내가 왜 7%가 적게 나오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 면접을 했는데 500개예요. 자체 조사 다 했잖아요. 홍준표가 밤에 야반도 줘야 될걸요. 다 까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지지자가 의뢰했을지 모르나 여론 조작꾼이라서 상대하지 않았다. 허풍이 심한 자기 과시형 과대망상자라서 진작에 단절했다. 네. 내가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지사 선거 때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한국연구소가 원희룡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당대회 때 나경원을 만났는데 그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뜻이고 원장관을 안 만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위치라서 나경원도 만나주고 원희룡도 만나주고 만나줬다라고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 나는 그 명태균 일방적 주장이라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보낸 그 텔레그램인가요? 그 글이 하나가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네네. 윤석열 총장이 8시에 전화를 할 겁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굉장히 깍듯하게 명태균이 보내거든요. 그 치맥 회동할 때 네, 이준석 치맥 대표하고 때. 윤석열 당 총장이 치맥 회동할 때 그걸 이제 두 사람이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깍듯하게 보냅니다. 네. 즉 명태균이라는 자는 개개인들한테는 아마 나경원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원희룡 장관님 제가 부족하나마 충고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다가 얘기할 때는 야 내가 나경원 만나줬는데 원희룡 안 만나줘서 되겠어? 홍준표 이게 지금 70년생이고 지금 저 홍준표 의원이 몇 년생이신가요? 50몇 년생이시죠? 그렇죠. 한 이거는 58년 이전이시죠? 5, 6년쯤 되나? 지금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은 SBS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육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나경원이도 전화 실례합니다만 그대로 하자면 나경원이도 전화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났고요. 그러면 원장관을 안 만나줘야 돼요. 나 의원을 일주일 전에 먼저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를 2번 죽이신 분이군요. 서울시장 당대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경원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서울시장 자기 경쟁자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내가 관여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내가 당선시켜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랑 나경원 붙었을 때도 내가 손대갖고 이준석이 되고 거잖아. 떨어졌다. 이거잖아. 그거를 나경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이 나를 만나니까 깜빡 죽으면서 어머 저를 2번 죽이신 분이네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일방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진짜 이거 진짜 남천동 수법 맞아요. 남천동 수법. 그러니까 남천동은 그 경찰서에서 했다며 이거는 이제 검찰 보라고 남천동 수법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이 내가 나경원이도 만나줬고 원희룡이도 만나줬고 홍준표도 내가 만들어줬고 이런 식의 지금 냄새를 풍기는 걸 내가 안철수 이것도 단일화를 시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관련자들에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이분들이 사실은 까기도 힘든 거예요. 이런 자하고 얽혔다는 거를 공인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련자는 침묵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일방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실제로 마치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화려함을 뽐내는 공작처럼 공작 실제로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공작이 날개를 펼치면 이만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공작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거 대응을 해주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실제로 보낼 때는 대표님이 전화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 밖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내가 이준석한테 전화 한번 받으라고 했어. 윤석열이 전화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입장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보궐선거 때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맞아요. 근데 전형적인 선거 브로커 화법이더라. 라고 해서 거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전 장관도 명시의 일반적인 주장이라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지금 언론들이
단독 달고 경쟁하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이지만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근데 말한 사실인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 말했다로만 그냥 계속 세상을 만들어버리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네. 했죠? 이게 그러면서 편견이 형성된다고 하셨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편견을 명태균에 관한 그리고 정권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네. 이거다. 맞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조선일보가요. 네. 명태균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되게 희박하거나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없을까요? 확인되지 않으면 안 써야죠. 네. 왜 없을까요? 무능해서 그럴까요? 조선일보가 다 놀아서 그럴까요? 다 누워있을까요? 집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일방적으로 저도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대선 있는 거 알죠? 네. 나 어제 쉰 거 알지? 내가 어저께 가서 카밀라 만나갖고 내가 지도 좀 해주고 왔잖아. 한 손. 펜실베니아의 해리스 때문에 해리스하고 지금 네. 트럼프 박빙이 그거 펜실베니아 여론 좀 내가 만들었잖아. 자, 그러면은 단독. 제가 이 말했다고 신동원 씨가 단독 박은주 해리스 만나 정치적 조언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저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했으면은 그 말이 얼마나 물론 이제 명태 네. 우리 언론들이 우리 동료 언론인들이 네.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말의 신빙성은 있고 뭐 어떤 정황이 있으니까 네. 썼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황만 가지고서 썼는데 저희도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는 봤어요. 저도 109건의 네. 여론조사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했더니 네. 이 사람은 정말로 이력이 이상합니다.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까지 경상남도 지역 여론조사만 해요. 네네네. 그러다가 딱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네네.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냈을 때 그때 잠깐 서울시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2022년에 대통령 선거 때 한 7, 8건 정도 여론조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문 여론조사 전문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PNR 하는데 물어보니까 아시더라고요. 미래한국 들어봤다고. 그 PNR이랑 하는데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선 때. 그래 걔가 걔네들 여론조사가 항상 튀었어.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 있으면은 아무리 김어준부터 뭐 민주당 계를 하더라도 전체 기조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거는 튀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그 박정희 한판승부가 CBS 거기에 김웅 국회의원이 전 의원이죠. 김웅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 여론조사 이거 하는 이런 사람들 선거 때 이런 사람은 도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 먹인다는 거죠? 약 먹여주는 사람이다. 뽕뽕 주사 놔주는 사람. 그러니까 스포츠면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쫙 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깝깝하고 박스권에 갇혀서 후보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기가 솔깃한 여론조사를 누군가 갖고 와서 아니 실제로는요 후보님이 이겨요. 제가 해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 말 들으면 그 말만 들려오는 거지.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힘이 막 올라간대요. 도파민 폭발을 시켜주는데 김웅 의원이 얘기한 게 아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도핑해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온 여론조사를 공개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후보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대신 내부적으로 참고를 하는데 이게 자꾸 또 듣고 싶은 거지. 어때? 명 박사는 뭐라 그랬어? 이럴 수 있는 거죠. 당에서 하고 그리고 후보가 선거 나온 사람이 다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보는 게 잘못입니까? 그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대선 때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대선 캠프가 차려졌을 때 보고서가 이만큼씩 올라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권력자가 될 것 같은 아마 이재명 캠프의 보고서 이만큼 윤석열 캠프의 보고서 이만큼 왔을 거예요. 전국의 교수라는 사람들, 여론조사 한다는 사람들, 심지어 언론인도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이랑 진짜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내 진영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 혹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번에 잘 보여서 다음번에 정권 잡으면 나 뭐 한 자리 해먹어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하나 여러 사람들이 뒤 엉켜갖고 정말 보고서가 이만큼씩 매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려면은 그 중에서 이제 솔깃한 거. 그렇죠.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하면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그 밑에 참모들이 한번 만나보라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틈을 타갖고 사람의 약한 마음을 틈타서 약한 마음을 틈타서 이 이익을 취해온 사람이 지금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을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문재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흔들고 있네요 라고 글을 올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명태균이 바로 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요 또? 협박하고 우리 전현석 대표가 올려줬는데 협박하고 있네요.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있어요도 아니야. 있어요에 또 물음표를 또 얹어. 이게 무슨 이런 비겁하고 저열한 합법이 있습니까? 이게 가면은 법정에서는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군요. 아니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올린 건데요. 물음표 얹어서.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조잡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조잡한 사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탄핵이라고 내가 언제 말했습니까? 나는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했지. 자, 우리 PD님들 요거 한번 조혜민 PD님 한번 이거 우리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홍 시장님. 이거 저희 라이브의 강점입니다. 명태균 씨가 42분 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 시장이 얘기했던 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근데 명태균이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홍준표도 명태균한테 코를 꼈나. 그런 느낌 든다니까요. 들잖아요. 근데 명태균은 지금 당신이 나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올린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는 여론 조작이고 아주 조잡한 여론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짓에 우리가 지금 휘달리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2016년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그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요. 하다가 2016년에 저 뉴스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오방색 뭐지? 비아그라. 적청황 뭔가 막 오방색이 뭐였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최순실의 사주를 받아갖고 오방색 막 이런 거를 막 주술에 휩싸여 있는 사람처럼 이미지를 만든 거죠. 저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기 전에 저런 뉴스가 단독 특정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그때도 10월이었네. 10월 11월. 참 그러네요. 자, 서울신문 단독입니다. 애초부터 최순실표 태극 정해놓고 오방색도 넣으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청와대가 고산병 약을 안 사더니 비아그라는 샀더라. 청와대가 비아그라 구매를 고산병 치료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납득이 불가하다. 저게 납득 불가가 어떻게 단독이 됩니까? 의견인데. 의견 표명도 지금 저게 단독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단독. 여자가 비아그라 먹어봤더니. 자, 저 기사가 저렇게 각 언론사들은 한 건씩 나오지만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느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최순실과 주술극을 벌였다.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비아그라를 샀는데 비아그라는 남자만 먹는 게 아니라 여자도 먹는다더라. 비아그라를 여자가 먹어보면 흥분 상태가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요. 과연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그게 거기까지 갔어야 되느냐. 저런 기사들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10월, 11월에 계속 이제 밤마다 촛불들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분치를 하기 위한 기사들을 단독이라는 이름만 달고 보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쓴 건데 과연 명태균 발언 하나하나 끈건이 단독을 달고서 확인 안 된 상태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 맞느냐.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의 김현기 칼럼도 바로 그 내용이어서 제가 이분이랑 저랑 생각이 똑같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기자가 저 중앙일보 논설위원인데요. 그 논설위원이 쓴 것도 보면은 그때 무슨 얘기 나왔었냐. 최순실 재산이 10조다. 그다음에 주진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심지어 좀 있으면은 청와대에 섹스 비디오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네? 예.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예. 뭐 더 이게 너무 이제 일반 언론들은 말로 옮기기 힘든 정도 수준의 말이죠.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네.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밀회를 즐겼다. 올림머리 하느라 90분을 날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다음에 주진우는 이 주진우는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아니라 낙검수하던 낙검수 주진우입니다. 주진우?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 나오고 앞으로 더 나올 거거든요.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데도 정정 보도를 낸 곳은 없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회견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최순실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예.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쓴 통일은 대박이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박근혜 네. 옷값을 최순실이 냈다. 최순실이 숨겨둔 재산만 10조 원이다. 그런 보도 있었죠. 안민석이 최순실 재산을 찾겠다고 그렇죠, 독일까지 간다고 난리 법석을 부렸잖아요. 지금 정유라 씨가 10조 원 빨리 달라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안민석 씨한테. 자, 이 기사를 이렇게 써놓고 네. 바로 잡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그냥 바로 지금 보수의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보수에서 또다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오느냐? 보수 정치인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일종의 정치 브로커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또 지금 왜 이 사람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2년 반 되도록 이렇게 네. 대단한 사람이면 네. 본인이 뭐 인수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자기 대단한 안 사람 갔다며. 갈 수 있는데 안 갔다며 왜 안 갔겠어요? 지금 정치자금법 수사 걸렸고 뭐 윤한홍 뭐 돈 내놓으라 하듯이 뭔가 구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네. 이런 경력들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셔가지고 뭐 오세훈 시장도 당선시켜 자기가 당선시켜줬다 그러고 뭐 안철수 단이라도 그렇게 시켜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들 원희룡 나경원 자기가 다 만났다고. 이 사람 국민의힘 당대표해야 되는 분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아니 왜 이런 사람이 왜 브로커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이거를 실제로 확인할 방법들을 방법을 수사밖에 없어요. 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야당은 자꾸 명태균 국회 행안위에 불러갖고 나와서 증언하라 이렇게 해갖고 동행 명령장도 방금 전에 발부를 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명태균은 국회에 가서 증언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요. 국회는 또 안 나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선서해놓고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안 나가겠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이제 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도와줬어요. 여러 사람 도와줬어. 그 내가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당선됐는지를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럼요. 아마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이분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뭐 고령, 거창, 거제 오만 데 다 했거든요. 네. 떨어진 사람들 얘기는 안 해요. 그럼요. 떨어진 사람들 얘기는 안 하고 대신에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돈 안 받겠지. 네. 근데 당선이 되면은 의원님 제가 해서 당선시켜준 거 이거는 이제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특히나 영남 쪽 그다음에 호남 쪽 이런 데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그리고 거기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이래요. 그래서 공천 전에 이런 조사들을 하는 업자들이 많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커온 사람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식으로 정치 평론하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랑 똑같아요. 점쟁이들 가면 이런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그 여자는 안 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여자는 안 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이고 인복이 없어. 예, 맞아. 이 말입니다. 전 보러 가는 사람 중에 내가 인복이 너무 좋고 가정이 너무 평안하고 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자식 새끼는 공부 너무 잘하고 부모님 인자하고 네. 그럼 점을 왜 보러 가겠습니까? 바로 첫 마디에 딱 낚이죠. 바로 인복이 없어. 주위에 사람이 없어. 나는 다 퍼주는데 내 거 다 뺏어가려고 난리야.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수법인 거죠.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 이러고 얘기하면은 술술술술 얘기하면 얘기하는 것이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우 아무리 해드려도 계속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식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드려도 나오면. 그러니까 너는 원래 부모 덕이 없어. 어디 그런데 시부모신데요. 시부모는 부모 아니야? 막 이러고 하는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사보다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국힘에서 이거 TF나 이런 걸 만들었더라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그럼요. 진상조사를 국민의힘 차원에서 먼저 해야 돼. 지금 갑자기 명태균은 그거보다 명태균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구속 수사를 못 받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들 쫄아라. 니네가 나를 털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탄핵 드립치고 있는데요. 정말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했어요. 야, 그래 한번 얘 구속시켜놓고 한 달 내에 대통령 탄핵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지 뭐. 그거는 또 부인했어요. 그냥 농담이었대요. 그 JTBC인가에 가서 나 구속시키면 한 달 만에 하야하고 뭐 탄핵될 거라고 하는 건 또 농담이었대요. 그러니까